198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와인 전문 매거진 와인 스펙테이터에서는 매년 수천 병의 와인들을 블라인드 테이스팅해 왔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이들 중에서 WS 자체 심사 기준으로 선정한 베스트 와인 100병을 공개하는데 이것이 바로 WS 탑 100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받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탑 10. 총 4일에 걸쳐서 차례대로 공개가 되는 이 상위 10병의 와인들은 발표 즉시 품절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는 등 전세계 많은 와인 애호가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 스펙테이터 탑 100는 매년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버초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이었죠. 2022년에 발표된 와인 스펙테이터 탑 100에서 1위를 했던 와인과 3위를 했던 와인들을 시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와인 스펙테이터의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1위를 했던 와인이죠. 더블 다이아몬드 까베르네 소비뇽의 경우 이 와인의 품질과 가성비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1등을 할 정도까지의 와인인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위 탑 10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권 와인들에 무려 4병이나 미국 와인들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또 너무 미국 와인 쪽에 가산점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위를 한 와인이죠. 더블 다이아몬드 까베르네 소비뇽에 관한 것인데 저도 이제 와인 스펙테이터 1등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해당 와인을 구해서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마셨던 와인 스펙테이터 1등 와인들 중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탑 10의 미국 와인들이 무려 4병이나 선정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왜 와인 스펙테이터를 두둔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와인 스펙테이터 선정 과정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와인 스펙테이터 에디터 분들은 총 8,800여 병의 와인을 시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 100를 뽑았죠.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당연하겠지만 바로 절대적인 와인의 품질입니다. WS는 이 탑 100와는 별도로 점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와인을 검색하다 보면은 대문자로 영어가 2개 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점수가 표기가 되어 있죠. 각 기관들의 이제 그 와인에 대한 점수인데 와인 스펙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WS라고 써 있고요. 총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 등급은 95점 이상을 맞아야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이 이제 74점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탑 100에 들어갈 와인들은 몇 점 이상을 맞아야 할까? 제가 아까 8,800여 명을 이제 와인 스펙테이터 에디터들이 시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려 60%나 되는 5,300여 병이 90점 이상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탑 100는 이제 90점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탑 10이라고 불리우는 최상급의 와인들 있잖아요. 뭔가 얘네들은 95점 이상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시음할 예정인 더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94점을 맞아서 이제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 번째 등급의 와인이 1등을 한 것은 거의 9년 만의 일이거든요. 하지만 94점도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죠. 바로 가성비입니다. 와인 스펙테이터의 점수들이 높은 와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와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탑 100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고가의 와인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탑 10 같은 경우 봐도 80불에서 한 100불 정도의 와인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100 그러니까 12 이하의 와인들만 봐도 20불짜리 와인도 있고 40불짜리 와인도 있고 저렴한 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와인 스펙테이터만의 독자적인 기준, 그래서 말도 많이 나오는 그 기준, 바로 X팩터입니다. 우리가 와인을 평가할 때 물론 그 와인 자체의 품질만도 당연히 보지만 그 와인에 관련된 배경들, 그러니까 뭐 와이너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이커에 대한 이야기 등등, 그러니까 이 X팩터는 와인 외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량적으로 산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와인 스펙테이터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준 때문에 미국의 와인들이 상위권에 많이 랭크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 마지막 기준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2년에 만났던 가성비 좋은 와인들 5병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좀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추천한 와인 중에서 무려 3병이나 하나의 수입사 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뒷광고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돌 정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뒷광고는 아닙니다. 저도 광고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 수입사의 와인이 3개나 들어가느냐? 제가 와인을 추천드릴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당연히 가성비겠지만, 그것 말고도 제가 보는 게 바로 이 와인을 지금 시점에 구매하기가 용이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에는 아예 없다거나 아니면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무슨 보급품 떨어지는 것 마냥 기다렸다가 오픈런 해가지고 사야 하는, 그렇게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와인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 새로 만난 와인들, 그런 신선한 와인들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같은 수입사의 와인이 3병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와인 스펙테이터에서도 이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은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프라이빗한 경우에는 이 와인 스펙테이터 탑 100의 대상이 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 접근성과 가성비의 기준이 되는 지역이 전 세계가 아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와인들이 상위 랭크에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와인 스펙테이터 탑 100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뭔가 이 WS 측을 제가 대변하는 느낌 같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기존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이제 섞어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보다도 저희가 이제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죠. 바로 오늘 시음할 와인, 더블 다이아몬드 그리고 하이드 빌렌 샤르도네가 과연 각 20만원 내외로 구매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미 제가 마셔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다고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바틀 베리에이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핸들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오늘 마셔보면서 마지막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음 시작하도록 하죠. 와인 오픈. 제가 최근에 뭐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바로 뭐였냐면, 라이 리오아 알타의 템프라니오에서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죠. 890, 890 마셨을 때 굉장히 그 소래눈에서 나오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지 않은 삼나무의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좀 약간 화하고 정향의 느낌도 좀 강하고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살짝 그 숲속의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인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고, 일반적으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면 당연히 검은 과실, 뭐 블랙커런트
그리고 검은 자두의 느낌이 강할 것 같지만 이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 치고는 상당히 레드의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메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와인의 복합성을 살짝 더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와인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오크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신선한 과실의 느낌, 어떤 풀의 느낌, 삼나무의 느낌, 유칼립투스 향,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인은 오크를 좀 적극적으로 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급스럽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아쉬웠던 좀 열리지 않았던 그런 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도도 되게 좋고 밸런스도 되게 좋고요. 모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오크적인 캐릭터가 강하다. 그래서 이 와인은 75불, 80불 그리고 그 이상의 값어치, 우리나라에서 약 20만원 값어치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이런 생각들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강했던 오크의 느낌이 점점 옅어지고 있고요. 과실의 느낌이 좀 살아나면서 상당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탄닌의 결도 좀 부드러워졌고요. 알코올향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시기에 적당한 상태는 된 것 같은데 이 와인은 절대적인 시간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속에서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좀 거의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좋게 말한다면 굉장히 밸런스 잘 잡혀있고 무난무난하고 모난 데가 없는 와인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봤었을 때 이 와인은 매력이라는 부분에서, 개성이라는 부분에서 향에 있어서는 정말 좋지만 맛에 있어서는, 팔렛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머금었었을 때 가장 지배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유칼립투스인데 선을 넘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더 과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제가 되게 불쾌해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요. 아스파라거스의 향도 좀 있고요. 주로 약간 좀 푸릇푸릇한 느낌 계열의 그런 맛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약간 덜 익은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선은 안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탄닌감이 확실히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피니쉬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처음에 마셨었을 때 살짝 그 거칠었던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피니쉬가 좀 쉽게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이 와인에서 제일 아쉬운 게 바로 산도인 것 같아요. 이따가 HDB 하이드빌렌도 마시겠지만 그 와인도 사실 제가 제일 아쉬워했던 부분이 바로 산도였었습니다. 근데 이 와인 역시도 팔렛에서 느껴지는 산도가 좀 아쉬워요. 향에서는 되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 마셨었을 때 그 산도가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하이드빌렌 샤르도네입니다. 자, 이 와인은 이제 3등을 했죠. 하지만 화이트 부분에서는 1등을 했어요. 아까 그 더블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이 와인도 제가 세 번째로 마십니다. 근데 역시 많이 취한 상태로 마셨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나중에 마시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그만큼 기억이 안 나는 얘기는 그만큼 막 매력적인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래도 이 친구는 확실히 큰 장점이 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향을 맡아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은요, 전형적인 미국 와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프랑스 느낌의 와인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굉장히 좀 중간적인 뉴트럴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와인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 살구의 향입니다. 살구가 무슨 향이냐? 어렸을 때 우리 살구를 제 기준에 어렸었을 때는 살구를 저는 먹었던 적이 있고 향을 많이 맡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살구의 향이 가장 많이 나고, 메인으로서 아쉬운 거 바로 향에 있어서도 좀 산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자, 시간 지나고 나서의 향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제가 좀 아쉬웠다고 했잖아요. 좀 단순하고 살구향은 많이 나지만 뭐 그 외에 특별한 특징적인 느낌이 없다 그랬는데 바뀐 부분이 있어요. 젖은 돌의 느낌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오크의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막 불편하거나 특징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 꽃향기가 너무 흰 꽃향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저는 확실히 더블 다이아몬드를 맛있게 느꼈었어요. 근데 이 와인은요 확실히 아쉬운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복합성도 중간 정도 되고 피니쉬가 짧진 않은데 매력적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굳이 장점을 꼽자면 이제 미네랄리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미네랄리티가 너무 훌륭하느냐 그것도 좀 애매하고, 산도와 당도의 밸런스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개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산도도 아니고 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좀 애매합니다. 매우 애매해요. 자, 한번 이 가격대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와인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정말 좋아하게 되는 페렌도 있고, 뭐 그 외에도 가격이 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뭐 키스로도 있겠고 할 텐데, 그 와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 와인이 압도적으로 가진 장점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굳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와인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접근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친구들보다는 좀 더 구하기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맛있어졌어요. 네, 산도도 되게 좀 좋아졌고요. 딱 느낌적으로 복합성도 훨씬 더 좋아졌고 장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는 미국 와인의 어떤 너무 그 점성 있는 느낌, 유질감 있는 느낌이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이 와인은 또 그런 부분은 좀 덜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장점일 테고. 하지만 애매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시음 2병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시음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 그리고 국내가 기준으로도 그 값어치는 있다. 하지만 1등과 3등을 할 만큼이냐에 대해서는 좀 맛으로서 그런 접근성이나 뭐 엑스팩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맛으로서는 갸우뚱 되는 건 사실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나중에 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시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잖아요.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컨디션이 회복되지가 않았는데 잘 컨디션 관리를 해서 빨리 다음 영상을 좀 더 빨리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는 뵙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버추였습니다.